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구마모토 대 가고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 하지만 생각보다는 골을 넣는데 기복이 없지는 않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공 성향의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상대가 자기 진영에서 블록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돌파를 어려워하는 편. 가고시마가 상당히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아 이 상황에서는 구마모토가 조금 버거울 수 있다. 다만 가고시마도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쳐버리는 상황에서는 약한 편. 특히 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공 소유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신 최근 1승 1무로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우세한 흐름인데 가고시마가 자기 진영에 머무르면서 상대 전진을 막고 역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 구마모토가 자기 진영에 머무르는 빈도가 잦은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는 가고시마가 변변한 슈팅 찬스를 잘 잡지는 못하는데 역습 상황에서 나오는 이득을 고려할 여지는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나가사키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나가사키가 앞선에서의 압박에 약하다는 면모는 있다. 하지만 이를 대단한 화력으로 커버하는 것이 9경기 무패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 물론 아키타의 블록이 아주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나가사키도 아키타를 그동안 잘 공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도. 그래도 아키타가 공을 잡은 상대의 패스워크에 조금 고전하는 면모가 없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될 것. 지난 경기에서는 요코하마 FC의 패스워크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아키타가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모자란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아키타가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중전 이외에는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교체 카드도 키가 큰 선수인 마츠모토를 투입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 있었다. 나가사키가 신승하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아키타다. 블록을 세운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점을 커버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아키타가 공을 잡은 상대의 패스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면모가 강했던 것이 사실. 득점력이 부족한 아키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후지에다 대 군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짧은 패스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특성을 가진 팀. 실제로 슈팅은 15이지만 공격 누적 횟수는 리그 6위 수준이다. 군마가 웅크리는 상황이 잦아서 일단 후지에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소극적인 기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슈팅 생성은 지난 시즌에도 좋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기대 실점과 슈팅 허용 등 수비 관련 수치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잦다. 결국 공격과 수비가 모두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후지에다의 슈팅 생성 능력을 감안해도 결국 90분 내내 맞기만 하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후지에다가 승리를 거둘 듯. 결국 후지에다가 더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슈팅 생성에서는 능한 편이 아니라서 지난 시즌 홈에서 거둔 5-1 승리를 재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군마가 웅크리면서 수비만 하는 상황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금일 네 번째 경기 시미즈 대 도치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치기와 비교하면 공격력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도치기가 완전히 내려앉는 상황에서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고전하기도 했는데 도치기를 상대로 몰아넣고 공격하는 양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시미즈가 꽤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그만큼 도치기가 현재 원정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도치기의 문제는 수비. 공격력이야 지난 시즌 군마와 함께
가장 소극적으로 공격을 한 팀이었으니 빈공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지바에게 8골을 실점하는 등 상당히 흔들리는 비중이 높다. 시미즈도 지바만큼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력. 8골의 허용을 제외해도 5경기에서 11실점으로 여전히 경기당 2골이 넘는다. 시미즈가 큰 문제 없이 승리를 거둘 것. 도치기보다 슈팅 생성과 골 기록에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시즌에는 시미즈가 도치기의 수비를 돌파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양상도 제법 있었으나 올 시즌 도치기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일 5번째 경기 고우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우가 공격적으로는 효율이 제법 있는 편. 공격 횟수 19위 수준이지만 골 기록은 제법 효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얻어맞는 시점이 많은 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이타가 고우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이타도 일단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줄은 아는 편이다. 다만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 비중이 높은 팀이라서 정교함을 챙기는 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그나마 상대에게 주도권이 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타격을 잘 입지 않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만한 여지가 있다. 구마모토에게도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꽤 주도권을 내주었음에도 2-1로 승리하는 모습.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수비력에 대해서는 오이타보다는 고우가 좀 더 처지는 상황으로 보이나 공격력에서 오이타가 오픈플레이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두 팀이 모두 공격력보다는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미토 홀리토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복이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상위권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일단 압박 라인을 높게 잡으면서 밸런스를 잡고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스타일. 지난 경기에서는 정교한 패스와 크로스로 아키타를 공략하는 등 공격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높은 라인이 수비에 문제가 되는 양상도 잦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5개 T 정도에 가깝다. 미토는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FC에게 약했던 편. 미토도 빌드업을 막아 세우는 압박으로 승부를 하지만 요코하마 FC가 미토의 압박을 유리하게 풀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물론 자신들도 맞불 양상을 만들면서 득점력에서의 승부를 하는 모습 이응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 무승부 비중이 너무 높았던 이유도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두 팀이 서로 압박 라인을 높게 잡는 편인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전 상황이 잦았던 것이 사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압박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요코하마 FC가 전반적으로 이득을 많이 챙겼던 것이 사실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